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강재인의 삶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균열난 감옥처럼 변해버린 게. 강재인은 늘 최상위 1%의 삶을 누리던 인물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재인은 평범함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황기찬은 늘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고 친구라 믿었던 강세리는 내면에 뒤틀린 질투를 감추고 있었으면 결국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재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거죠. 강재인은 최근 납치 사건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늘 불안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자신이 단순히 사건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판 위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강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번엔 먼저 움직여야 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 돼야 해. 그러던 어느 날 강재인 책상에 놓인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명으로 온 봉투였는데 안에는 짧은 메모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거든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과거 화재 사건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사진 속에는 재인이 알지 못하는 낯선 인물이 있었는데요. 뒷면에는 2008 YL 별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인은 소름이 돋았어요. 도윤과 오성이 최근 언급한 바로 그 화재 사건과 연결된 듯 했거든요. 김도윤 역시 같은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 당시 YL그룹이 은폐하려 했던 기록을 손에 넣었는데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황기찬의 이름이 언뜻 비쳐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만약 재인이 알게 된다면 또다시 무너질 수 있겠지. 하지만 감춘다면 내 복수도 의미가 없어져.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 걸까? 그는 강재인을 만나서 일부 사실만 털어놓았습니다. 그 화재 사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방치된 증거가 많더라고요. 방치라니요? 누가 그런 짓을?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재인 씨 주변 사람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황기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황기찬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는데요. 사실 그는 점점 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재인이 화재 사건 기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거든요. 기찬은 밤늦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이 감히 거기까지 손을 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켜줬는데 결국 날 배신하겠다는 거군. 기찬은 강세리를 불러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어. 강재인이 더 깊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해. 기찬 씨, 그 문 닫는다는 게 설마 또?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안전해. 세리는 겉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어요. 재인과의 오래된 추억이 불쑥 떠올랐거든요. 팔찌를 건네봤던 순간 함께 웃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세리는 술잔을 들이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자꾸만 죄책감이 커지는 걸까? 내가 원한 건 단지 재인이처럼 되고 싶었던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재인이를 망치고 있었어. 그녀는 황기찬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대로 가면 자신까지 파멸할 거라는 두려움이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재인은 드디어 화재 사건 관련 자료를 직접 손에 넣었는데요.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책임자의 이름 옆에 황기찬이라는 서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재인은 숨이 멎을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죠.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야. 황기찬이든 강세리든 진실을 감추려 한다면 내가 직접 밝혀내야 해. 강재인은 김도윤을 다시 찾아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재인 씨도 알게 됐네요. 제가 왜 복수를 다짐했는지. 김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화재 사건 때문이라는 걸 암시했죠. 그리고 그 배후에 황기찬이 있었다는 사실도. 재인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황기찬은 제인과 도윤이 손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오히려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두 사람이 손잡았다 이거지. 그럼 더 재밌어지겠군. 내가 가진 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 차례야. 그는 비밀 자금 계좌와 숨겨둔 문서를 꺼내들며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기찬과 제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제인에게 은밀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심해. 기찬 씨가 곧 움직일 거야. 내가 더 도와줄 순 없어도 그 정도는 알려줄게. 제인은 놀랐지만 세리의 메시지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세리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균열이 시작됐다는 건 분명했거든요. 김도윤이 추가로 확보한 USB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뿐 아니라 YL그룹의 비자금 문제까지 황기찬이 깊이 연루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파일의 일부가 암호화돼 있었고 그 암호를 풀려면 내부자의 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강제인, 김도윤, 황기찬, 강세리. 네 사람은 이제 각자의 비밀을 품은 채 폭풍 전야의 긴장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강제인은 잃어버린 집을 되찾는 게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임을 알게 됐습니다. 김도윤은 보호와 복수 사이에서 점점 더 갈등이 깊어졌고 황기찬은 자신의 권력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세리는 질투와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끝까지 가보자. 누가 진짜 집을 지킬 수 있는지.